자, 1강 준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준동사라는 이 품사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반은 동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에 대한 좀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자, 이렇습니다. 동사를 더 이상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전환시키는 도구다. 이렇게 써주시죠. 자, 그래서 이런 예시가 한국어에도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진짜 예를 들으니까 비슷한 거잖아. 한국어 문법이랑 국문법이랑 완벽하게 비슷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가장 비슷한 게 예시를 들자면 그냥 예를 들어서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첫 강이니까 아주 예쁜 단어로 한번 해보시죠. 그럼 얘는 동사란 말이지, 그치? 얘는 정확히는 근데 뭐 영어에서는 이 친구는 이제 동사일 수 있겠으나 이제 한국어에서는 이제 용언에 해당되는 이제 형용사 쪽에 좀 더 가까운 친구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여러 형태로 바꾸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것은 이제 사랑에다가 형태적 분석만 해도 사랑에다가 하다라는 걸 붙여가지고 이제 내가 이러한 명사를 갖다가 하는 상태입니다라고 바꾼 거잖아, 그지?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얘를 그냥 사랑이라는 명사로도 우리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사랑하면 사랑한다면 혹은 사랑하는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특히나 사랑하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뒤에 명사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꾸며주는 즉 얘는 원래 동사인데 뒤에 있는 친구 하나만 바꿔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형용사로 만들었죠.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이런 약간 전성어미 같은 걸 붙여가지고 우리도 원래 이런 전성어미라 그래. 이런 거를 갖다가 전성어미. 자, 그래서 원래는 이러한 동사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격을 갖다가 형용사로 바꿨다. 전성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써왔었죠. 마찬가지예요. 준동사 영어에서도. 그러니까 동사를 가지고 다른 형태, 다른 문법 형태로 바꾼 거야. 근데 그 뜻만 이제 가져오는 거지. 왜? 그 동사의 뜻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지 않겠어? 그럼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럼 이걸 왜 쓰느냐? 대부분 왜 쓰겠어요? 문법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써볼게요. 준동사를 그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당연하지. 동사의 개수가 제약이 있어서겠지. 동사를 아무렇게나 막 쓸 수가 없어. and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동사의 개수가 물론 and를 붙이면 무한정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원래는 한 문장 안에 동사를 하나만 쓰는 게 원칙이라고요. 됐죠? 자, 그래서 그걸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장 안에서 쓸 수 있는 동사의 숫자가 제약이 있어서입니다. 근데 이 제약이라는 게 참 웃깁니다. 여러 가지로도 문장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한 개잖아, 그지? 반드시 한 개잖아. 무슨 얘기냐면 그 문장에 동사가 하나도 없으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되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모든 문장의 동사들을 갖다 ing로 바꿔놨어. 그리고 나서 엄청 복잡해가지고 교묘하게 내놨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야. 왜? 동사가 없으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도 문제 많이 풀었었잖아. 즉, 한 개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이 공식을 굉장히 다변화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된다 이 얘기겠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봅시다. 자, 그래서 준동사라고 하면 원래 동사였던 것을 다른 품사로 전환을 시킨 것인데 한 문장 내에는 하나의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는 정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단어가 좀 올드한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쌤 성문종합 영어라든가 맨투맨 같은 책 옛날에 이제 기초 책들을 가지고 쌤이 이런 문장들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만들어낸 책은 좋은 게 아니다, 얘들아. 내가 100% 만들어낸 책은 뭔가 주관적이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은 무언가를 인용하는 게 맞기는 맞아. 지금 이제 잘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부정사, 동명사, 분사와 같은 친구들은 동사가 다른 품사로 전환된 거래. 그럼 한마디로 뭐야? 난 지금 뭘 수업할 거냐면 이 준동사라는 친구는 부정사,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를 수업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만약에 동사가 두 개라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지금 알려준 거야.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라면 하나는 정동사니까 냅두시고요. 나머지 거를 다른 품사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뀌어야 되는 친구가 부정사, 동명사, 분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럼 이 문장을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대부분 example이라고 한 거는 대부분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it은 가주어일 것이고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주어가 있다는 거지, 그지? 이게 동사일 것이고 그 다음에 it is believed 해가지고 that 이때 구문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동사가 지금 이렇게
나왔죠. 근데 잘 봐봐. That the function of school.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대절 안에서 주어는 function이 주어일 거고요. 동사는 is일 거예요. 그지?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produce가 지금 is하고 충돌되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 produce가 틀렸고 얘를 다른 뭐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to produce로 바꾼다던가 혹은 producing과 같은 단어로 바꿔주는 것이, 즉 무슨 얘기냐면 얘를 갖다가 분사로 바꾸거나 to 부정사로 바꾸는 것이 이 문장에서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뭐 분사일 수도 있고 여기서 동명사일 수도 있는데요. 그건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is producing 해가지고 ing로 봐도 되고 그냥 만드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쌤이 대절을 나중에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대시라는 친구들은 어쨌든 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이제 풀인사로 우리가 연결사라고 합니다. 연결사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DNA 표시 있지. DNA가 결국 이중 나선 가닥이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나선 가닥과 두 개의 나선 가닥이 붙여가지고 이제 꼬인 거잖아요. 그래서 연결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DNA 표시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공식이 나온다는 거지. 자, 만약에 연결사가 하나 있으면요. 그러면 동사는 두 개 나올 수 있었어. 그지? 동사 두 개 나올 수 있었어. 그러니까 연결사 플러스 1은 동사의 개수다라는 공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동사가 연결사가 하나 있으니까 동사가 두 개 나와야 됩니다인데 동사가 하나 나왔고 동사가 두 개 나왔으니까 이 아이는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설을 밑에다가 적어둔 거고요. 자, 그래서 준동사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문장 안에서 쓸 수 있는 형용배치 쳐놓으시죠. 문장 안에서 쓸 수 있는 동사의 숫자의 제약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자는 거지. 접속사 플러스 1은 동사의 개수다라는 어떤 공식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라는 문제에서는 그죠?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라고 하면 준동사로 바꿔야 되는데 쌤 미리 프리뷰를 해줬다시피 준동사는 뭐가 있다? 부정사가 있고 부정사는 이제 정할 수가 없는 품사를 정할 수가 없는 어떤 뭐 품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거야. 그러니까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 성격이 뭐가 있어요? 명사조용법, 회원사조용법, 부사조용법이 있지. 그러니까 정할 수가 없는 거야. 이 형태만 보고 해석을 해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부정사. 그 다음에 분사, 그 다음에 동명사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셋 중에 하나로 바뀌면 된다. 근데 형태는 너무 간단해가지고 그지? 결과적으로는 그지? 우리가 뭐 ing 형태라든가 혹은 pp 형태라든가 혹은 to 형태면 세 가지면은 충분히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준동사의 그럼 일반적인 용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 동사를 갖다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바꿔볼 거라는 거야. 동사를 갖다가 여러 형태로 바꿀 수 있었지만 일단 첫 번째로 부정사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고 아까 내가 설명한 대로 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분사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부정사의 형태는 to 부정사의 형태이지 않겠느냐 이거고 내 말은 동명사의 형태는 ing의 형태였고요. 분사의 형태는 쌤이 수업할 때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ing와 pp의 형태로 나뉠 것 같다 이 얘기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투부정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한 번 더 이제 나아가서요. 투부정사라는 것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명사적 용법과 그지? 명사적 용법과 그러니까 얘가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니까 뭐뭐 한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 거니까 뭐뭐 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죠? 뭐뭐 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알아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보호로서의 쓰인 보호란다 부사적 용법 그지? 부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은 쌤이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용법들로 뭐 결과적 용법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뭐 감정의 원인 뭐 이런 것도 배웠지만 대부분은 뭐 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면 대부분은 맞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다시 나눠준다면 이 중에서도 명사라는 친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명사는 주어 자리에도 올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도 올 수 있고 보어 자리에도 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투부정사라는 친구는요. 우리가 문장의 필수 요소 여기서 이제 별표 하나 쳐놓고 이제 좀 다른 얘기야. 문장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한 문장이 구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고 하는데 여기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다 올 수 있으니까 투부정사는 거의 만능이겠네. 그지? 자,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동명사로서 ing는 당연하게 뭐뭐 한 것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명사로서만 쓰이고 아까 우리 투부정사에서 봤다시피 이 친구도 그러면 주어 자리에도 쓰일 수가 있고 목적어 자리에도 쓰일 수가 있고 보어 자리에도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세 가지로 형태가 그지? 역할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이 자체의 성격인 것이고 이게 이제 문장 내에서의 역할인 거야. 그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분사라는 친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건 어쨌든 분사라는 친구는 쌤이 뭐라고 가르쳐 왔냐면 지금까지 형용사다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형용사니까 앞에 있는 명사가 ing를 하고 pp를 하고, 무슨 얘기냐면 형용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거란 말이야.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 수식이에요, 여러분.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명사를 수식하는데 이 애가 이 행위를 하면 능동, 그지? 하면 ing를 쓸 것이고, 이 행위를 당하면 수동, pp를 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 구분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ing 같은 경우는 뭐뭐 한 이렇게 되겠지만 pp는 뭐뭐 된 이런 표현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참고로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어로 해석을 해봤을 때 맨 마지막 받침이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면 형용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또 지금 보면은 니은으로 끝났죠, 그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형용사의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자, 위에 있는 거를 안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써보시는 게 지금 여기서 포인트니까 한번 써봐봐. 자, 내가 지금 답을 가르쳐 줄게. 자, 투부정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거는 명사로서 명사조용법으로 쓰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형용사라고 가르쳐줬고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쌤이 이제 막 품사와 관련돼 가지고 수업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문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고 상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서라는 식으로 쓰이는 거는 대부분 부사로서 쓰이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동명사는 명사로서, 그지? 명사로서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내가 하나 더 설명 안 했는데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여기 있는, 자, 다시 뭐라고? 동명사라는 친구는 주어, 목적어, 보어 플러스로 뭐에 쓰인다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선생님, 전치사의 목적어가 뭐예요? 야, 별거 없어, 별거 없어. of 뒤에, 전치사 뒤에 ing 오는 거, 그지? for 뒤에 ing 오는 거, 이런 형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 뒤에 왔으면 그냥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편의상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모든 준동사의 부정은 낫을 앞에 붙여야 돼요. 근데 이게 가끔 옛날에는 시험지에 나왔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알아두시죠, 그죠? 내신에서 진짜 뜬금없이 이런 거 서술형으로 틀려오면 진짜 죽일 거야, 쌤이. 자, 그리고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수는 그냥 단수 취급을 합니다. 여기서 단수 취급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단수라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왜 취급이에요? 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원래 수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 정해져 있지 않은데 편의상 단수인 취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단수 취급이라는 말이 원래는 맞습니다. 얘네가 단수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 그냥 단수 취급이 단수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원칙적으로 편하겠죠. 자,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자, 명사랑 동명사가 문제에 나오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인 거야. analysis, analyzing. 여기 지금 이제 문제라고 되겠죠. 이런 식으로 expressing, expression.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얘기한다면, 자, 이것도 문제를 푸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봐봐. 우리 이제 이 해석에 따르면 선생님 얘도 분석이고 얘도 분석인데, 그지? 어쨌든 명사니까. 그리고 얘도 표현이고 뒤에 있는 얘도 표현인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문제 푸는 거예요? 이거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내가 하나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 봐봐. 이걸 어디다 필기를 하는 게 좋을까? 여기다 쓸게요, 선생님. 자, 봐봐. 이 설명은 여러분들 내가 모든 필기해 주는 것들은 전부 다 필기를 받아 적어야 돼. 내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필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여러분 쓰라고 있는 거야. 자, 봐봐. 동명사라는 친구는요. 동명사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준동사가요. 모든 준동사가 자, 이렇게 쓸게. 자기 구역 안에서는 동사 취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별표 3개를 앞에다 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예시를 들어줄게. 예시를. 자, knowing 똑같이 쓰세요, 쌤하고. knowing oneself, exactly is hard to everyone. 이렇게 치면 쌤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쳤던 방식으로 끊어읽기를 하면 끊어읽기 이렇게 하는 거지. 동사 앞뒤로 끊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전치사나 혹은 투부정사 앞에서 한번 끊어주는 거니까 이렇게 끊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지금 봐봐. 주어 부가 어떻게 설정됐냐면 자연스럽게 요렇게 설정됐을 거예요. 이게 동명사 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동명사 구라고. 됐죠? 이게 자기 구역이야. 동명사 구. 여기서는 왜 동명사 구겠어요? 동명사가 앞에 있으니까 동명사 구지, 그지? 그럼 이거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는 것은인데 뭘 아는 것은이냐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됐어. 은 어떻게 되냐면 is hard 어렵다. 그지? 누구에게? 모두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죠.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가 마치 하나의 이 문장 구조인 것처럼 혹은 하나의 어떤 다 의미 구조인 것처럼 해석이 되고 실제로 알다의 목적어가 여기 생겨났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아는을 누가 꾸며주냐면 부사가 꾸며주죠. 동사를 꾸며주는 건 뭐예요? 부사가 꾸며주고 동사는 뭘 가질 수 있어요? 목적어를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짓들이 가능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자기 구역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걔는 동명사나 준동사가 답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좀 더 멋있게 써봅시다, 쌤이. 자, 구 안에서 목적어를 가진다든가 목적어를 가지거나 혹은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는 동사 취급을 받는 거니까 동사인 것처럼 얘가 행동을 한다는 거지, 그지?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솔루션은 어떻게 될 거냐면 솔루션 1이요. 자, 이거에 따라서 솔루션 1은 뭐냐면 바로 뒤를 보면 돼. 바로 뒤를 본다. 선생님 펜 색깔을 좀 다르게 하면서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어요. 초록색은 경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데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필기를 하는 거라면 이제 검은색이나 파란색 위주로 혹은 빨간색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바로 뒤를 봤을 때 바로 뒤에 만약에 명사나 그럼 얘에 따르면 명사라든가 부사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해요. 그지? 물론 명사인 대명사가 포함입니다. 그러면 동명사가 답이고요. 그죠? 자, 그게 아니라 뒤에 명사라던가 혹은 부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동사가 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명사가 답이 되면 돼. 그러면 잘 봐봐. 겁나 쉽잖아. 잘 봐봐. 뒤에 뭐 왔어? 대명사 왔지. 그지? 이시라는 대명사가 왔지. 그럼 답이 뭐야? 동명사가 답이겠죠. 그죠? 자, 이게 답일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여기도 지금 보면은요. 바로 뒤에 뭐가 왔어요? 명사가 왔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expressing. 동명사가 답이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라는 거야. 자, 이걸 해석을 해보면요. at that time 그 시기에는요. getting rich information 이것도 보세요. getting이 여기서는 주어지. 그지? 근데 우리 끊을 게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끊어야 되지. 요렇게 끊는 거니까 얘가 하나의 구지.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구문법을 강조했는지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끊는 과정에서 문법적인 지식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돼. 혹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 문법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끊어읽기를 먼저 했었으면 적어도 동사 앞에 나오는 요 리치 인포메이션 이건 대체 뭐로 문법적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궁금하셨어야 돼. 그래야 궁금했었어야지만 질문을 할 수 있는 건데 니네가 지금 구문법을 하면서 별 생각 없이 끊어읽고 해석하는 게 그 급하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안 느는 거야. 알았어? 이걸 하나하나 얘네는 대체 뭐라고 정의를 하는 게 맞는 거야? 문장 내에서 그럼 얘네는 주어야? 목적어야? 보어야? 뭐야? 이런 식으로 고민했었어야 돼. 알겠지? 자, 준동사 구 안에 들어가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래서요. getting이라는 친구는 어쨌든 뭐뭐 하는 것이고 뒤에 rich information에서 rich가 사실은 information을 꾸며주는 거고 뭘 얻는 거냐면 information을 얻는 거니까 얘가 이제 getting에 그지 정확히는 목적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죠? 어쨌든 이 문장 전체에서 getting이 주어고요. 동사는 was겠죠. 그죠? was very expensive. 자, 어떻게 되는 거? 부자가 되는 정보를 얻는 것은 굉장히 비쌌고 and the tools 그리고 뭐 어떤 어떤 도구들이냐면 for analyzing 전치사에 심지어 기가 막혔어. 전치사에 ing 형태가 와야 되는데 전치사 뒤에는 명사만 오면 되니까 얘도 답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뒤를 본 거야. 근데 어쨌든 그것을 분석하는 것은 됐지.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그럼 for부터 여기까지 묶어주고 그러면 analyzing의 목적어는 이시지. 그지? 자, 근데 동사는 뭐예요? the toos가 주어고 동사는 want지. 그래서 지금 수일치한 거 보이니? 그지? 요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얘들아. Even available until the early 1990s.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는 초기 1990년대 초까지는 이것이 심지어 가능하지도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걸 분석하는 것 자체가. 자, 두 번째 문장이요. expressing 됐죠? 표현하는 거 뭐를? 너의 감정을 되지? 너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주제였어. 표현 왜 이러니 오늘 하는 것은 이렇게니까 너의 감정은 지금 express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어쨌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죠. It's very food for your health. 너의 어떤 건강에서 굉장히 뭔가 very 뭐 지금 푸드라고 써놨니 쌤이? 이게 굿인 것 같은데 그죠? 굿이야 얘들아 미안해. 미친 거 아니야? 푸드를 왜 써놨지? 이걸 타자로 한 땀 한 땀 쓰다 보니까 G하고 F하고 옆에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내가 미쳤어 얘들아. 자, 어제 넘어갑시다. 굿이에요 굿. 자, 그렇고요. 그래서 다시 보면 준동사를 문장 전체로 보면 명사, 형용사, 부사지만 자기 구어 안에서 이거 고쳐라 얘들아. 이거 진짜 잘못 나온 거야. 푸드 말도 안 돼. 너의 음식이다. 말이 돼? 자, 자기 구어 안에서 동사 취급을 받아요. 그 동사 취급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라.
아까 내가 두 가지만 가르쳤어. 목적어를 가지거나 부사구의 수식을 바꿔놨는데 보어를 가지는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수동태로 변형되는 게 가능합니다. 별표 3개. 그래서 쌤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분사는 원래 being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수동태로 바뀌면 being pp가 되지 않겠느냐. be pp라 이 말이야. 근데 being을 생략해서 pp가 되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지. 이게 수동태로 변형된 적절한 예시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많이 봤잖아. to 그 다음에 be, pp 이런 형태도 되게 많이 봤잖아. 그지?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수동태로 변형된 형태야. 근데 심지어 to have, pp 뭐 이런 것도 많이 봤잖아요. 그죠? 진짜 이런 어떤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지. 동사들만 가질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샘플은 전부 다 문제니까 세 개 다 한번 풀어보실까요? 자, 봐봐. 내가 풀어보실까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 풀고 답이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얘는 사실 문제가 아니었고 어떤 형태로 지금 받는 건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it is so difficult to find out the visitors in the crowd 해가지고 선생님 요거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어려워요. 뭐 하는 게 찾는 것이 find out 하면은 찾다 발견하다 이런 뜻이고요. 뭐를 the visitors in the crowd 이 대중 이 어떤 군중 속에서 비지터를 찾는 것이 어렵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문법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투부정사지 일단. 자, 형광펜지. 얘의 준동사고 준동사에 무슨 역할을 받는지를 알아낸 거야. 그럼 이제 여기도 지금 다 쳐놓으면 이런 것들을 지금 찾아주세요 이런 거잖아. 그지? 자, 이렇게 봤을 때 뭘 찾냐면 방문객들을 찾는 거니까요. 얘 같은 친구들은 여기에 지금 이거에 목적어를 받는 거니까 목적어를 가지고 있네요. 근데 뭐가 어려운 거냐면 뭐가 어려운 거면 찾는 것이 어려운 거니까 difficult, so difficult라는 친구가 지금 find out을 꾸며주고 있네. 그러니까 그리고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자, in the crowd 같은 경우에는 쌤 미리 얘기하겠지만 자,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온다고 가르쳤어요. 이걸 합쳐서 앞 글자만 따는 거야. 전명구라고 하는데 전명구는 문법에서 부사입니다. 부사는 문장 내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므로 나가리라고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지워도 해석이 가능하고 문장 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얘들아.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n the crowd 이런 전명구들은 쌤이 앞으로 계속 그냥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자, I hope 나는 희망해요. 뭐를 to become a good doctor. 자, become이라는 친구는 이 형식입니다. 이 형식이라서 뭐가 필요하냐면 보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예요? 이 become의 보호 역할로 온 거죠. 근데 얘는 동사가 아니잖아요. 준동사이지만 요렇게 합쳐가지고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을 희망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옆에다 쓸까요? 보호를 가진다. 요런 예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형식 동사가 단독으로 이렇게 그 투부정사가 된다든가 준동사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뭐 문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찾아냈어 쌤이. 자, being disturbed.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얘는 딱 봐도 뭐니? 수동태로. 그죠? 자, 원래는 이제 그 ing가 쓰여야 돼. 그러니까 동명사가 쓰여야 돼. 그래서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잖아. 그래서 동명사가 쓰여야 되는데 내가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방해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BPP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더해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being PP 형태가 돼 가지고 이제 being disturbed라는 형태가 되었다. 선생님 이거 지금 이런 공식으로 만들어진 거 맞나요? 맞아. 이게 동사의 합성 혹은 동사의 변형이라는 챕터에서 나중에 내가 이제 아마 이 서비스 이제 문법들이 있을 거거든. 그 서비스 문법 할 때 한번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알려줄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2번까지 마무리가 됐고 우리 3번 봅시다. 자, 3번에다가 별표 2개 한번 치시죠.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자, 목적어의 형태인데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동명사가 온다. 그러면 선생님 뒤만 봐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뒤만 봐서는 되는 게 아니야. 자, 왜? 둘 다 준동사기 때문에 뒤에 뭔가 명사나 뭐 보호나 어쨌든 동사 취급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는 풀 수가 없는 거네. 그렇지.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뭔가 하는 게 있겠지. 이게 내가 맨날 얘기하는 여러분들한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굉장히 다른 거. 그지? 기본적으로 다른 거. 거기에 플러스로 둘 다 올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이따가 수업을 합시다. 자, 일단 먼저 볼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애들은 plan, mean, intend to, decide, determine, wish, hope, want, expect, be, suppose 이런 애들이야. 막 계획하고 결정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가지고 고민할 때는 보통 투부정사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뭐라고 가르쳤냐면 지금까지 미래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다. 동사 자체가.
느낌이고, 그리고 동명사는 finish, stop, quit, give up. 자, finish, stop, quit는 멈추다 이런 뜻이고, give up도 마찬가지로 포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escape, avoid, delay, mind 이런 애들 다 뭐냐면 어떤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중단하거나 그만하거나 포기하거나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그 행동은 과거서부터 이어져 온 거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친구들은 과거지향적 느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동사의 느낌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쌤 지금 기본적으로 써놓은 것들을 암기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럼 이제 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다 이제 CF 이렇게 해가지고 참고야, 참고. 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투 하면은요, 얘는 무슨 뜻이 되냐면 앞으로 할 거니까 의도하다라는 뜻이 돼야 돼요. 무엇을 의도하다라는 뜻이 돼야 되고, 근데 민 ing가 되면은요, 원래 이 아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 과거서부터.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되는 게 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것도 잘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교하면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agree는 투부정사가 와야 되고, agree나 refuse는 투부정사가 와야 되고, admit나 deny는 이제 동명사가 와야 됩니다. 요게 이제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외워야 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됐죠?